그리고 저도 목공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이 테이블소의 약간 한계점 때문에 일단 저도 간단하게나마 목공 썰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썰매, 목공 썰매라고 하나요? 아니면 지그라고 하나? 제가 하여튼 명칭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.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목공 썰매라고 좀 하는 것 같더라고. 저는 일단 썰매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썰매를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고요. 간단하게 밑에 한 8mm인가 9mm 8, 9mm 합판 정도를 밑에 사용하고 양쪽에다가 2x4 각재를 좀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 위로 붙였습니다. 아래 위로 붙이고, 물론 뭐 만드는 과정은 이미 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설명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아래쪽에도 나무로 레일을 깎아서 이렇게 했고, 물론 철이나 쇠나 플라스틱으로 전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레일로 하면 제일 깔끔하긴 한데, 뭐 제가 일단 비용을 투자하자라는 그런 측면은, 그런 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깎아서 밑에 레일에 맞춰서 이렇게 조립했고요. 제 나름대로 깎아서 이렇게 했는데, 뭐 처음에는 좀 뻑뻑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또 추가로 뻑뻑한 부분, 약간 각도가 빗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 줄로 사포로 갈아내고 해서 이제는 제법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됐습니다. 이렇게 하고 있고, 제가 사실 이 목공 썰매를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두세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었는데요. 일단은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뚫려 있는 커버, 톱날 커버 있지 않습니까? 이 톱날 커버 자체가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톱날 넓이에 비해서 이 구멍이 상당히 큽니다. 물론 이게 45도 각도로까지 톱날을 눕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또 두꺼운 톱날을 쓰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이 톱날이 크다 보니까 자르거나 켜고 할 때 사실은 뭐 크게 킬 때는 괜찮은 건데,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아주 얇은 작은 면적의 목재를 킬 때는 이렇게 자르고 나서 요 사이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 정도로 얇게 깎아낼 때는 이 깎아진 목재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.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괜찮은데,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속에 톱날 회전력에 따라서 빨려 들어가 버린 케이스가 발생하고,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속에 아래쪽에 톱밥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뒤쪽으로 배출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로 짜투리 얇은 목재들이 빨려 들어가는 게 일단은 상당히 싫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회전하면서 이 구멍이 넓다 보니까 뒤쪽으로 톱밥 배출구로 흡입해서 빨아내더라도 이 넓은 구멍을 통해서 다시 역류에서 나오는 톱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역류에 나오는 톱밥을 좀 어떻게 줄여보자 라고 하는 취지가 두 번째였고요. 그 다음에는 사실은 목재를 켠다고 하죠. 길게 이렇게 하는 거. 켤 때는 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밀고 가면은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쭉 사이즈 맞춰서 밀고 하면 안 되는데, 자를 때, 각재 같은 걸 자를 때 이렇게 길게 자르게 되면은 사실 그냥 여기에 받쳐서 할 수는 없으, 이거 가이드에 좁은 면을 받쳐서, 잠시만요. 각재를 하나 갖고
제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자른다고 할 때 여기 가이드의 길에서 이렇게 밀고 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. 저도 제일 처음에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하긴 했지만은 이게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여기 자르는 면이 상당히 거칠어지는 부분이 있고, 잘못하다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은 이거 톱날 회전에 의해서 나중에 킥백이나 뒤로 파편이 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자를 때는 무조건 할 수 없이 이런 각도 조절자라고 하나요? 각도 조절자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 이쪽이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받쳐서 이 힘으로 밀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잘라봤는데 이거 아무리 꽉 조아서 수평을 잡더라도 여기 사실 90도 뭐 각도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게 이 방향 톱날 방향과는 90도죠, 그죠? 90도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요걸 매번 세팅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들고, 그리고 또 세팅했다 손치더라도 이걸 꽉 잠그고 미는 과정에서도 어떤 목재가 아주 길다라든가 그런 힘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. 흔들리면서 얘가 이렇게 틀어져 버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. 꽉 조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, 지금 약간 풀었습니다. 꽉 조여 있으면서 불구하고 실제 작업하다 이렇게 틀어져 버린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분명히 각도 조절자는 한계가 있다 라고 일단은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. 또 각도 조절자의 한계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, 다른 제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다른 제품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공통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, 이 각도 조절자가 이게 구멍이 이 홈과 이 레일 자체가 지나가게 하는데 약간 이게 유격이 있습니다. 유격이. 근데 지금 좀 화면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리로도 이 정도로 상당히 유격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어느 정도는 밀면 대충 되겠지만은 아주 정밀한 작업을 요할 때는 이게 유격으로 인해서 약간의 흐트러짐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 썰매를 만들게 됐고요.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. 여기에 뭐 바이스로 물리고 하더라도 이걸로는 사실 많이 불안하더라고요. 이 불안했던 그 점들이 이 썰매를 미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습니다. 제법 긴 목재더라도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딱 밀착시키고 손으로만 이렇게 잡고 밀게 되더라도 아주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목공직을 만들 때도 이 밑에 레일에 맞는 목재를 재단할 때도 뭐 조금의 유격이 생기게 되면은 얘도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겠지만은, 요거보다는 목공 밑에 되는 이 레일 자체가 길이도 길기도 하고요. 길이도 길고, 또 저는 자를 때 처음에 좀 크게 잘랐다가 조금씩 다듬으면서 최대한 딱 맞게 맞췄습니다.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저 각도 조절자보다는 접지력이 훨씬 좋습니다. 흔들리는 거 없고요. 오히려 처음에 너무 뻑뻑해서 한참 많이 갈아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. 뭐 나중에 상황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, 아니면 조금 더 긴 목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더
크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. 첫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엉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 썰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 톱밥 올라오는 부분도 최소화되는 부분이 있고, 물론 이걸 이제 45도 각도로 커팅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안 되겠죠. 45도 각도로 하기 위해서 이걸 또 구멍을 넓히게 되면은 결국 이쪽 구멍이 넓어지기 때문에 톱밥이 많이 역류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할 때는 그냥 톱밥 날리더라도 이 아랫부분을 통해서 직접 하는 수밖에 없고, 그 외에 직선 커팅할 때는 요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그래도 지금 몇 번 사용해 봤는데 일단 편합니다. 이 여기다가 바이스에 굳이 뭐 물리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다 갖다 대고 딱 하고 양손으로 잡고만 쑥 밀고 당기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조심하는 건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요. 일단 그래서 잘 사용해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나중에 또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목공 썰매를 제가 만든 거 하고 또 왜 이 목공 썰매를 만들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목공 썰매 혹시라도 만드실 분이 계시다라면은 딴 거는 제가 뭐 어차피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, 어떤 걸 해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.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이 톱 라인의 홈, 이 부분하고 이 하단 부분에 이 받침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목재가 정확하게 90도 직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. 만약에 이게 직각이 안 맞게 되면은 진짜 목재를 재단해도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이 썰매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. 아무리 이렇게 목재를 커팅했더라도 이렇게 맞춰 커팅했더라도 이 자체가 이 정확하게 직각이 안 맞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. 삐뚤어지거나 하게 되면은.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위험했습니다. 사실은 이 하단부 받침대를 먼저 접착제까지 붙여서 접착을 해 놓고 이쪽에 톱날기를 나중에 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위험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이걸 정확히 해놓고 이걸 끝까지 완전히 자르지 말고 지금 저는 이거 끝까지 다 잘라냈습니다. 잘라냈기 때문에 그렇겠지. 다음에 제가 만들 때라면은 여기는 가운데 톱날 구멍만 내놓고 이 구멍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 선에 정확히 수직이 되도록 라인을 긋고 체크를 해서 밑판을 부착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순서를 현재는 이번에는 반대로 했죠. 이거 먼저 붙이고 이거 톱날 구멍을 팠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톱날 구멍을 먼저 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직에 정확히 맞춰서 이거를 부착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좋은 도구나 그런 게 있다라면 아주 쉽겠지만은 별도 도구 없다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수직을 잡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것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뭐 어차피 나무 깎아도 이거 자체 이것도 수직은 웬만큼 기본적으로 될 거고요.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만들면서 좀 아쉬웠던 약간의 실수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